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전체 진도 요약 정리와 함께 100문제를 소화를 합니다. 상당히 바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낯선 얼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고 전제를 깔고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속도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속된 말로 생초짜가 여기 와서 수업을 듣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는 앞에 요약 부분이 들어있고요, 뒤쪽에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앞에 요약을 테마별로 하고 해당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테마별로 하겠습니다. 이론 요약 부분은 마지막 특강 자료이니만큼 양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서가 아닌데. 또 요약집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요약집보다 더 슬림하게 50페이지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요약 부분을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다. 다만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암기사항을 자주 봐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수업 진행 방식은 요약 부분은 제가 다 PPT를 또 만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PPT로 하고, 문제는 PPT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읽어주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테마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정표가 나가 있죠. 수정표는 한 3군데 정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업을 하다가 수정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중개사법에 6가지 용어가 있죠. 자, 6가지 용어. 첫 번째가 중개입니다. 자, 중개라 하면 요소, 법으로 정한 중개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밖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들어가 보죠. 먼저 중개에서 주의할 점. 금전 수배대차 알선은 중개 아니에요. 금전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금전을 소개한다, 알선한다. 이거 대출 알선입니다. 중개가 아니죠. 그리고 권리금 알선.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그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전 수배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알선을 업무로 하는 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앞에 저당권 있죠?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아주 단골입니다. 단골. 그 다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중개행위로 보이면 중개예요. 남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려서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과 자기 오피스텔이 아닌데 자기 거라고 속이고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면 그것은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4번, 여러분 교재 4번 있죠? 거기 별표하세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의 걸 빌려서 운영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 임차 의뢰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건 직접 거래고 거기다가 써야 사기행위입니다. 사기.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사기라고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여기 보셔요. 중개업자가 매매를 성사시키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했는데 잔금을 건네주라고 한 걸 잔금을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잔금의 일부를 횡령해도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꼭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만 들어있어요. 주목하시고 그러면 중개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등록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등록이 있든 없든 그렇게 소개를 하면 다 중개예요. 자, 중개업 들어갑니다. 중개업이란 3가지 요소가 있죠.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타인의 의뢰는 잘 안 물어봐요. 요놈하고 요놈을 물어보죠.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어요. 요거 3번이죠. 3번 별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어요. 요구의 동그라미, 약속의 동그라미, 요구의 동그라미.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받은 게 없잖아요. 아직 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과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포함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계속성, 반복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따라서 우연히 단 한 번 전세계약을 알선했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계속성이 없죠. 자,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컨설팅. 환자. 자,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죠. 상담업이죠. 자문업. 그런데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보수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컨설팅 하다가 부동산도 계속 소개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컨설팅이 주된 사업, 중개업이 부수적인 사업, 등록 안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주 평범한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 무슨 법? 중개사법,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끝이야.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나왔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꼭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만 취득하면 중개사예요. 중개업을 영위해야 돼요. 자격만 취득하면. 따라서 마지막 3번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의미가 확대 축소?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번에 3번 다 그렇게 지문을 넣어놨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란 말이 빠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핵심 단어가 뭐죠? 등록을 한 자입니다. 뭐 한 자? 관련 규정입니다. 자, 개공이란 등록을 한 자니까 첫 번째,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그래야 되는데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등록한 법인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건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리고 또 기존의 중개업자 복덕방 사장님도 있는데 지금은 등록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등록한 법인이 빠지고 그 다음 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개공이 빠지죠. 따라서 의미가 확대 축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개공이란 그냥 등록을 한 자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러면 역시 복덕방 사장님이 빠지게 됩니다. 의미가 왜곡된 거예요. 이건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이거는 기존의 기출지문이에요. 다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째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요소 몇 가지? 개념요소 3가지. 첫째가 개공에게 소속된 무엇으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근데 이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무엇을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죠. 핵심은 공인중개사이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런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자에게 직원으로 취직한 사람이 있고 자격증 따가지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 따서 취직한 사람이고 자격증 따가지고 법인의 이사로 스카웃이 됐다 이거야. 연봉계약을 하고 경영진 다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 다음 임원이라고 그러면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를 말하고 사원이라고 그러면 한 명의 사업자 회사의 유한 책임이 아니고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요. 오케이?
관련사항.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보셔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으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용신고 안 하고 막 일을 해요. 고용신고 안 했으면 소공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공이에요? 애가 태어났어. 출생신고 안 하면 애가 아닌가? 그래서 고용신고 하지 않아도 소공은 소공이다. 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죠.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모든 종사자가 다 받죠. 대상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이 가능하죠. 보조원은 돼야하는데 안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 소속 딱지를 떼야 됩니다. 법인의 사원으로서 종교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공이다 아니다? 법인의 사원으로서 종교업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공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종교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짬밥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만 해. 그래도 소공이죠. 네, 보조만 해도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으니까 소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의 개념서서 몇 가지? 두 가지. 공부 안 하는구만. 두 가지 요소가 첫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한 말이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 말이 빠져버리면 바로 그냥 보조원이란 개공에게 소속돼 이렇게 나가면 이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의미가 확대가 되죠.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소속돼서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까지는 예시한 거예요. 예시. 이 말은 없어도 돼. 그리고 개공의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 그러면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개보조원의 특징.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직무교육은 받고, 연수교육은 안 받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고.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는 없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건 안 되죠. 따라서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리고 중개보조원 확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운전을 했어. 운전하고 현장 안내했어요. 자,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해도 돼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도 처벌받는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걸 대비해서 바로 뒤에다가 문제를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편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약을 다 모으고 문제는 다 뒤로 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이 이 책을 나는 내년에도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책을 자르면 돼요.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앞에 거는 요약으로 쓰고 뒤에 거는 문제로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면 자르면 안 되겠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책을 잘라가지고 두 권으로 보면 좋죠. 요약 보고 바로 문제 풀고.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저도 쉬는 시간에 나가서 책을 자를 생각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대개는 옳은 거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틀린 지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 훈련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옳은 것이 몇 개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게 많습니다. 그거 다 풀어보란 얘기예요. 자, 1번 개공이란 끝에 등록을 한 자예요. 그런데 중간에 공인중개사로서 라는 말이 들어갔죠. 의미가 확대 축소가 됐죠.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도 있죠. 공인중개사의 밑줄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2번 중개행위 동그라미.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재산상 거래행위를 보조하는 법률행위 밑줄.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 X. 3번 중개는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개공이 밑줄 쳐요.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중개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되는 거고.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끊고 개공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객관적인 동그라미.
주관적으로 봐,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종교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5번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오피스를 임차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오피스를, 여기 봐요. 자기가 오피스를 갖고 있다가 팔아먹었어요.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자기 거라고 속이고 손님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당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뭐라고? 사기 행위입니다. 사기. 따라서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그 명의자가 가입한 협회 공제금 안 나와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니까, 사기니까. 정답은 4번.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뒤에 또 달려 있어요. 정답을 체크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정답을 또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면 또 정답을 칼로 자르면 돼요. 내년에 볼 거면 자르지 말고. 5번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거. 1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끊고 개공에게 소속된 자로서의 매출,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개공에게 소속된 자로서 그랬으니까 의미가 확대, 축소. 확대가 됐죠. 자격증 없는 사람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틀렸어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래야 돼. 소속된 자로서 틀렸습니다. 2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끊고 개공에게 소속되어 종교업무와 관련된 동그라미 쳐요. 단순한 업무 보조. 자, 근데 뭐가 빠졌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앞에 빠져 있습니다. 의미가 확대, 축소. 시험 보기 전날까지 되겠지 뭐. 그 말이 빠졌으니까 의미가 확대됐죠. 자격증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란 말이 들어가야죠. 틀렸어요. 3번 공매의 동그라미, 알선의 동그라미. 공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적용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여기 봐요. 원래 중개보수는 중개업에만 적용되고 그 밖에서는 공매 알선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매 알선만. 중요 판례입니다. 4번 중개법인이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대행 이미줄, 부동산 개발행위 컨설팅 이미줄,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죠.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잖아요. 자, 5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종계하고 계약 체결 후 정도금 지급에 관한 개공이 밑줄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종계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3번이고 문제 3번. 자,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두 개입니다.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화예요. 저당권 설정에 관한 알선을 업으로 하면 저당권의 동그라미, 알선의 동그라미, 업 동그라미. 저당권 중개업이죠. 저당권 중개업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근데 앞쪽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금전이기 때문에. 2번 컨설팅의 부수화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맞는 문장입니다. 3번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밑줄 재산적 가치의 밑줄, 권리금의 밑줄. 여기 봐요.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권리금을 받는 권리금 계약이죠.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알선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 3번 이렇게 해서 뒤쪽에 가면 정답이 2번으로 냈는데 정답 하나 추가합니다. 수정표가 이미 나가 있어요. 4번 우연한 기회 단일의 이미줄, 단일의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였더라도 중개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뭐가 없죠? 계속성. 5번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의 동그라미, 요구의 동그라미,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한 건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앞으로 돌아가면 법정 중개대상물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난이도가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주목하시고요. 대개는 교재와 완전 일치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중개대상물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이쪽은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쪽은 아닌 것들이죠.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예컨대 토지면 법정 중개대상물이잖아요.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냐, 이냐, 아니냐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토지면, 임목이면 중개대상물이고 선박, 항공기 이거 X잖아요. 근데 토지 중에서도 국유재산, 포락지, 주인 없는 땅 이렇게 내면 그거는 국공유재산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야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경우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되지 않은 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금전 X, 권리금 X, 자동차, 선박, 항공기 X, 어업재단, 항만, 운송재단 X, 포락제도 X, 국유니까, 미채굴의 강물 국유니까 X, 무주의 토지, 주인 없는 땅 국유니까 X, 공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다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국공유하차는 X, 그러나 사유하차는 될 수 있어요.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아니죠. 뭐 너무나 많이 나온 거고 토지로부터 물된 수목은 동산에 불과하니까 X.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다는 소유권의 대상은 되죠.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다는 중개대상물이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이 집다는 그냥 토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행정재산, 강서구청 건물, 서울시청사 이런 것들은 아니고 보존용 재산 그러니까 뭐예요? 남대문, 불국사, 첨성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관련사 먼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죠. 여기 봐요. 민법상의 건축물은 몇 가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지기벽, 오케이?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렇게만 있어도 돼요.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더 넓고 민법상 건축물이 더 좁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지기벽, 지붕, 기둥, 주벽, 지기벽이 다 있어야 돼요.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죠.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대토권은 X.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도로 선정된 후에 아파트는 분양권 5가 되죠. 그런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를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딱지야, 딱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4번과 5번을 묶으세요. 4번과 5번. 4번은 중개대상물이고 5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4번과 5번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관련 여기 보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보게 되면 입주권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정비법상 입주권, 빈집특례법상 입주권 두 개. 이건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테스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가면 8가지 법에 따른 분양계약이 신고 대상이죠. 8가지 법이 주도, 빈건, 택도, 공사 이렇게 나가는데 분양권이 그럼 몇 개가 되죠? 분양권이 8개가 있잖아요. 입주권이 2개가 있고. 기억해요? 김수희가 울부짖습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39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박스가 있죠.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이 부동산 공급계약 8가지 법에 따른 거고
가로 3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고 동그라미 1번에 분양권이 8가지 분양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입주권이 몇 개? 2개. 기업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주권, 니은번,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원의 특례법상 입주권, 이렇게 해서 분양권이 8가지, 입주권이 2가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 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너무해 너무해. 됐습니다. 여기 보시고 세차장 구조물은 OX, X 명인방불과 전수목이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있죠. 다만 소유권의 대상은 되고 저당권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임목이 있잖아요.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 다 돼요. 명인방불과 전수목이 집단은 소유권만 대상이고, 그럼 뒤집으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이 집단은 그냥 토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임목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이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 수종이나 수량 제한은 없죠. 임목을 등기했을 때는 토지 등기부, 임목이 잘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 등기부 어디다가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용지를 표시하는 거지 갑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 보험가입해야 돼요. 산불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배원했을 때 수목에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자, 다음 공장이 2개 이상이라도 각 공장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재단 설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의 공장과 을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공장재단은 보존등기 후 몇 개월 내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이 안 하면 보존등기가 상실되고, 여기 보셔요. 재단을 만들면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기계 장비, 트럭, 지게차, 선박 이거 다 공장 재단으로 넣을 수 있는데,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그 부동산 등기부 어디다가? 해당구 사항란에다가.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부 관련구 사항란에다가 재단에 속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여기 보셔요. 토지상의 수목이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토지 등기부 어디로 확인해? 표제부.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뭘로 확인해? 갑구나 을구로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상의 수목이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해? 토지 등기부 표제부. 그 다음 재단에 속한 부동산은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그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갑구나 을구 즉 관련구 상란으로 확인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 자, 문제 4번입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거기를 책을 접든가 신용카드 같은 거라는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구분하기 좋은 거 그걸 하나 꼽아 두시면 돼요. 준비됐습니까? 4번 하겠습니다. 4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이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이 됩니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임목등기를 하려면 먼저 임목등록을 해야 돼요. 시군구에 가서. 그럼 임목등록을 하면 임목등록 원부라는 장부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거는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것만 등기소에다가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토지도 토지 대장이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듯이 임목도 임목등록 원부와 임목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죠. 원부에 올라가야 등기가 된다 그 소리야. 이번에 임목 등기가 된 경우 해당 임목이 생육하에 있는 토지 등기부 갑구의 밑줄. 토지 등기부 갑구예요, 표제부예요? 표제부입니다. 3번에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칩니다. 다만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밑줄 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해야 경매할 수 있어요?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할 수 있어요?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4번 공장재단의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1년이 아니라 10개월 1년 틀렸고, 5번 공장재단에 포함된 토지 건물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의 밑줄, 표제부가 아니고 관련구 사항란 또는 해당구 사항란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1번이었고 정답 안 부를 수 있어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답은 있어요. 답은 저 뒤에 있는데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가 O고 X인지는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설이 없어요. 답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냐 물어보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기억번, 원래 상속은 OX? 상속을 소개할 수는 없죠. 전철역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돼요. 상속은 X야. 근데 상속된 토지니까 토지가 동그라미죠. 그래서 O가 되는 거예요. 미음번을 봐. 미음번. 경매 임의줄. 경매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경매는 아니죠. 근데 경매 등기가 된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죠. 그래서 기억번, 미음번을 연결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미음번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사유지니까 O. 유치권은 OX? O죠. O. 여기 보셔. 유치권은 O고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O예요. 따라서 니을번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라고 하면 성립이 X죠. 그리고 미음번은 O고요. 비읍번은 광업권이니까 X입니다. 특허권도 X예요. 여기 봐요. 광업권이 광업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장재단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특허권, 광업권이 독립한 중개대상물은 아니죠. 재단의 일부가 될 뿐이죠. 재단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특허권만 따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주목, 특허권, 광업권, OX. X라고 해야 된다니까. 인터벌이 자꾸 길어지는구만. 시옷번,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은 X. 뭐예요? 토지의 일부죠. 세차장 구조물도 X. 정착되지 않았죠. 임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O.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X.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계속해서 7페이지로 돌아가 공인중개사 제도 보겠습니다. 어때요? 문제를 저 뒤에다 몰아넣는 게 보기는 불편하죠? 이 책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약 뒤에다가 문제를 붙일까? 아니면 문제를 뒤에다 다 몰아서 넣을까? 근데 몰아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편집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잘라서 보세요. 잘라서. 여기 보시고. 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중개사법에 위원회가 2개 나오죠. 정책심의위원회, 협회공제사업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임의적이며 공인중개사 협회에 설치한다 그러면 틀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에서 11명이니까 1711 따라 1711 따라요. 7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뉴욕 센터 테러할 때가 911이었죠. 우리는 그보다 2달 빨라요. 711이야.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는 겁니다. 주목. 따라서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든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틀려.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요청합니다. 판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죠. 위원장이 하는 거야.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종 손수 그러죠. 시험에 관한 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업무 보증금 올릴까 내릴까, 중개 보수를 올릴까 내릴까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건 뭐만 따라야?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건 시도지사가 따라야죠. 그 다음에 의결사항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의결을 거치고요. 기피신청. 정책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의결로 결정을 하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의결을 거쳐서 해야죠. 그리고 상대평가할 때 올해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상대평가할 때는 그 인원을 정할 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애울 때 국기부상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국기부상. 그런데 거기 시종 선수는 굵은 글씨가 안 돼 있네. 국기부상은 굵은 글씨로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셔요. 애우려고 하지 말고, 자,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때 의결을 거쳐라. 기피 신청이 있으면, 올해 시험을 안 봐. 근데 시험 시행 기간, 야, 안 봐. 이렇게 하지 말고 토론을 거쳐서 하라는 얘기죠. 다음, 운영위원회 위원.
정책심의위원들의 임기는 기본이 2년입니다. 공무원 빼고. 연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 차례 할 수 있죠. 제척은 친한 사이. 주목하세요.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배우자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이거나 그러면 제척. 기피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저 사람 빼달라는 게 기피 신청이죠. 회피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촉하는데 해촉은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봐요. 위원들의 임명 위촉을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잖아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은 차관이에요. 그 다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 미리 지명한 자가 해. 여기 보셔요. 이쪽에서는 7명, 11명밖에 안 되니까 뭐 한 8, 9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8, 9명 중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는 총 몇 명? 19명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쪽수가 많죠. 그래서 그쪽은 부위원장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미리 지명한 자가 하고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가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의결할 때는 출석 가반 찬성으로 하며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어떻게 오죠? 회의 개최일 이렇게 해서 7일 전까지입니다. 시험은요. 즉각적으로 지문을 봤을 때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은 전성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니 자꾸 입으로 되뇌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예외죠.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고요. 시험은 위탁 실시할 수 있어요. 시험은 1차와 2차를 협공하자, 협회와 공기업, 협공하자 이렇게 오죠. 그런데 시험을 누가 실시했든지 간에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만 줍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대로 소수를 내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대로 돈을 내고 위탁 실시한 경우는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대로 돈을 냅니다. 오케이? 수수료 냈어요. 수수료 냈는데 사정이 생기면 반환받습니다. 자, 과원합 많이 낸 거 다 돌려받고 시험 시행 기관장의 귀책사료 시험 못 본 다 돌려받고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시험 다 돌려받고 접수 기간이 끝나고 일주일 이내 7일 이내면 60%, 그 뒤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면 50%. 알아듣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부정행위자와 자격초소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을 못 보는데 취직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닝하다 걸렸다 하더라도 5년간 시험을 못 볼 뿐이지 중개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고 학원 다닐 수 있죠. 모의고사 볼 수 있나요? 네, 실전 시험은 못 봐요. 자격초소는 양쪽에 있죠. 따라서 자격초소가 되면 3년간 시험을 못 보고 자격초소가 되면 3년간 결격입니다. 따라서 자격초소가 된 사람은 시험도 못 보지만 취직도 안 돼요. 아셨나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미성년자는 시험 봐? 못 봐?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고 개공이, 소공이, 보존이 될 수는 없죠. 피성년 후기에는 피한정인의 파산자, 전과자 다 시험은 봐? 중개사가 될 수 있지만 개공, 소공, 보존은 될 수 없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좀 헷갈리죠. 시험 공고 2번 하게 돼 있고 매년 2월 말까지 1차 공고, 90일 전까지 2차 공고, 수수료 얘기했고 반환도 얘기했습니다. 자격증은 오로지 누가 줘?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여기 보셔. 만약에 서울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줘.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세종시로 갔다. 그러면 자격증의 제교부 서울시. 자격증 제교부 서울시. 그 사람 자격취소도 서울시장. 소속공인으로 취직했다. 그러면 자격정지도 서울시장. 아셨어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한은 처음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가 관할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발표하고 얼마 안에 줘야 돼? 한 달 안에. 왜 한 달 안에 줘야 돼? 자랑해야 되니까. 재교부는 자격증 교부 시도, 사무소 소지지 그러면 틀려. 자격증에 양도대여 금지인데 주목하시고, 자, 자격증을 양도대여 한다고 할 때 내용이 3가지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게 3가지를 모두 양도대여, 줄여서 대여 그러면 돼요. 타인에게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안 되고 남의 걸 양수받거나 대여하다 사용해도 안 되고 자격증의 양도 대여를 알선해도 안 되죠. 가로 3번이 신설이에요. 가로 3번이 신설이라고.
자격증 대여하는 걸 중간에서 소개하는 거 안 돼. 여기 보셔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소개한 사람 다 몇 년에 몇 차? 1년 1차입니다. 포상금은 가로 1번, 2번은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얘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 금지되잖아. 유상이든 무상이든 금지되죠. 장기간 빌려주는 거, 일회성 빌려주는 거 다 안 되죠. 무자격자가 종교무로 수행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도장을 중개사가 찍었어도 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했으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다 하더라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행위를 하도록만 안 하면.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사칭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자격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요게 지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올해쯤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래서 8페이지 첫 번째 박스 셋째 칸에 가로 2번 밑줄 쳐요. 무자격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거기 별표해 두세요. 여기다 실어놓은 내용들은 다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까지 마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셔요. 교육은 네 가지가 있다. 사정교육, 실직교육. 그러니까 중개업 쪽에 직업이 없을 때 받는 교육이 실직교육이잖아. 그래서 사정교육이고요. 여기는 사후교육입니다. 앞에 그 세 개는 필수교육이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거는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없어요. 안 받으면 등록 신청, 고용 신고를 안 받아줄 뿐이고 이걸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가 없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받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하죠. 2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2&2. 그리고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왜? 예빵자가 나왔잖아. 그래서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 다음 이쪽은 통지를 해주고요. 이쪽은 공고나 통지예요. 이쪽은 통지, 이쪽은 공고나 통지. 그 다음에 실무, 직무, 연수교육은 주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강사, 교육 환경, 교재 이런 데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그 기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교과목, 강사의 자격, 수강료, 교재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기는 시도인데 여기 등록관청 하나 들어갔죠. 따라서 중개보조원 교육은 등록관청도 해요. 예방교육은 세 가지가 다 교육권자고 등록 신청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까지입니다. 여기는 보조원이고요. 실무교육을 받았던 소공이 이쪽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 임원이나 사원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그런데 연수교육은 안 받아. 여기는 모조리 다 받아야 돼. 중개업 종사자가. 신청일 전, 등록 신청일 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매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면제. 폐업 신고 1년 이내이면 고용관계 종료 1년이면 교육 면제되고 고용관계 후 1년 이내면 교육이 면제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법률 재직,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여기는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여긴 법률 재직이고 2년 만에 법이 바뀌잖아요. 제도 변경이 들어가 있고 보조원은 법률직이나 중개, 경영, 실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뭐라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뭐해? 안 해줘요. 그럼 뭐만 해줘? 직업윤리만 해줘. 직업윤리 몇 가지? 세 가지. 커피 탈 때 침 뱉지 말고 음료수에 약 타지 말고 손님 나갈 때 감자 먹이지 말고 이게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이빨 쌈이, 이빨로 싸워, 2832, 3, 4시간, 12, 16 이렇게 되고 사전 통지가 없죠. 2개월 전까지고 10일 전까지고 그 다음 비용 지원이 이쪽에만 있습니다. 비용 지원.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들은 여기만 있고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교재는 깔끔하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진 얘기 자꾸 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문제 6번부터 하겠습니다. 6번. 6번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임의줄. 위원장 임의줄. 국토부 장관 임의줄.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해요. 제1차관이래요. 차관이 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심의위원회에서 밑줄 쳐 중개보수의 변경. 중개보수의 변경이라는 사항을 심의하면 시도가 따를 필요가 없죠. 공인인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시도가 따르는 거죠. 3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의 밑줄. 부위원장이요. 미리 지명한 자야. 미리 지명한 자죠.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밑줄.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한다 그러는데 해촉의 동그라미. 해촉은 누가 해? 국토부 장관. 왜? 위촉을 국토부 장관이 했잖아요. 임명 위촉을. 그러니까 임명하는 것도 위촉하는 것도 국토부 장관이지만 자르는 것도 국토부 장관이죠. 따라서 위원장 X예요. 차관이잖아요. 차관 틀렸죠. 5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자격증 줘? 네, 그렇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문제 7번. 다음 중 공인인사 제도 관련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인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밑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대로죠. 결정 공고. 니은번 자격증을 대회 알선한 자. 알선의 동그라미. 알선자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소개한 사람 3명 다 1년에 1천입니다. 디귿번.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여기 봐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한 5년 후에 창업을 할 거야. 중개업은. 근데 그 사이에 뭐 택배 일을 한다든가 뭐 미장원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쪽 명함에다가 중개사라고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쓰면 안 돼. 그건 계곡만 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명함에 넣어도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택배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쓰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디귿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잖아. 니을번. 무자격자가 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동그라미. 자, 형식적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미음번. 무자격자의 중개업도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 대한 업무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다. X. 정답은 디귿, 니을 2개입니다. 문제 8번. 각종 교육에 관해서 옳은 거 1번. 법인인 개공에 밑줄체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임원이나 사원. 자격증 없는 임원이나 사원은 연수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2번에 등록관청은 중개보존 교육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직무교육은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지사는 밑줄 쳐요. 교육을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지 그랬는데 통지의 밑줄. 자, 실무교육은 통지가 있어 없어? 자기네가 필요해서 신청해서 받죠. 여기 봐요. 실무교육 통지 있어 없어? 없어. 직무교육 없어요. 연수교육은 있어. 2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통지만에 공고도 있어? 통지만. 그런데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예방교육이니까 10일 전까지고 공고나 통지 거기는. 4번에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요. 500만 원의 과태료 X. 5번. 그래서 예방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의 고유권한 밑줄 시도지사의 고유권한 X. 여기 봐요. 아까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 등록관청 3가지가 교육권자잖아요. 따라서 시도지사의 고유권한 X 그리고 개공 등을 대상으로 밑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여기까지 마치고 첫 시간 쉬었다 하겠습니다.